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송은미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대장암의 위험 인자 및 예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몸에서 대장은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배 안에 다음처럼 물음표 모양으로 감싸듯이 자리 잡고 있는 기관입니다. 대장에서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인 대장암은 보통 단기간에 생긴다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계단식 과정을 거쳐서 발생합니다. 점막 변이가 여러 번 거쳐서 용종이 되고 용종이 5년에서 또 10년 동안 자라게 되면은 다음처럼 대장암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용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크기가 너무 커져서 내시경 기계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대장 관강을 전부 막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통 이렇게 커져서 장을 막기 전까지는 대장암으로 인한 증상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대장암 및 대장용종의 발생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전체 암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하였을 때 암 발생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평균 수명은 85세였으며 평생 동안 암에 걸리는 사람이 전체 여성 중에 33.1%에 해당하였습니다. 남성은 79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이 동안 38.7%가 암에 걸렸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 남성의 경우에는 5명 중에서 2명꼴로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암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인구 10만 명당 암이 발생하는 환자들의 수를 해마다 조사하여 기록하여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2011년까지는 남녀 모두에서 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다행히도 2011년 이후로는 암 발생률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제 생각에는 2011년 이후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장암의 발생률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대장암은 각각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에 이어 3위의 대장암이 있었고 남성에서는 위암과 폐암에 이어 대장암이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2015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나라별 대장암의 발생률을 비교하였을 때 이 자료가 한 차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대장암 발생률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매년마다 대장암의 발생률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2011년 이후로는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암 발생률을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로 알고 있는데 당시보다는 지금 대장암 발생률이 감소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조사하면 한국이 1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령군별 암 발생률을 알아보았을 때 15세에서 35세 사이에는 대장암이 4위, 35세에서 64세 사이에는 대장암이 4위, 65세 이상에서는 대장암이 3위로 보시는 것처럼 연령별로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대장암은 15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본다면 남자는 35세에서 64세 사이에 발생하는 암 중 대장암이 2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연령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에서는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암 중 1위가 대장암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서 전 연령에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생각되고
남성에서는 35세에서 64세, 여성에서는 64세 이상에서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보입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를 비교했을 때도 대장암은 폐암과 간암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2017년에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을 처음으로 추월하였다는 보도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위암 환자가 많고 위암에 의한 사망도 많았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러한 위암에 의한 사망률보다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대장암의 발생률을 2011년 이후로 다소 감소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망률은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자료를 보시면 2015년에 비해서 1.7% 증가하였는데 이 사망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고령에서 발병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장암 발생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장암은 국내에서 매우 흔한 암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3번째로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의 발생률은 다행히도 2011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에 대해서 항상 검사를 받고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장 용종, 특히 선종은 그대로 두면 일부가 대장암 중 선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종을 저희가 흔히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2만 명가량의 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였을 때 남성에서는 34.5%에서 여성에서는 20%에서 이 선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받는 3명 중 1명이 여성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선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선종이 발견돼서 아주 걱정을 하시고 제 외래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종이 발견되는 것이 드문 소견은 아니어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제거만 잘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종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자주 받아보고 그리고 발견되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다든지 변을 보는 횟수가 변하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온다든지 그리고 설사 변비가 없던 것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배변 후 변이 남은 느낌이 있다거나 선홍색 또는 검붉은 변에 혈변이 있거나 점액변 그리고 예전보다 가늘어진 변, 복통이나 복부 팽만과 같은 복부 불편감, 체중이나 근력의 감소, 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 오심, 구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암의 증상은 종양이 생긴 위치와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우측 대장에서 생긴 종양은 이 부분에서는 장이 넓고 대변이 비교적 묽은 형태이기 때문에 장 폐색을 일으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생기는 대장암은 대개 만성적인 출혈을 유발하고 그 결과 빈혈을 일으킵니다. 반면 좌측 결장, 하행결장이나 S결장에서 생기는 대장암은 장 폐색 증상, 즉 대변이 안 나오거나 복통이 생기는 증상을 일으키고 배변 습관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항문 가까운 장이 바로 직장인데요. 이 직장에 생기는 직장암은 대부분 혈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대장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암의 위험은 5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직장암의 대다수가 50세 이후에 진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암검진에서도 5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가 보시는 것처럼 얼굴 생김새가 닮는 것처럼
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대장암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대장암의 위험도는 적어도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에 서 발생하는 대장암도 있습니다. 가족성 선종성 용존증이 대표적인 질환인데 정상 대장 내시경의 오른쪽 사진인 것에 비해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아주 여러 개의 용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전에 의해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장암이 잘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대표적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을 경우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4배에서 높게는 20배로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육식, 특히 붉은 고기가 대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붉은색 고기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같은 붉고 어두운 색의 고기로 생선이나 닭가슴살과 같은 흰색 고기와는 구별됩니다. 튀긴 음식도 대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팝콘, 감자튀김, 라면 등 저희가 좋아하는 많은 튀긴 음식이 이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고 트랜스 지방산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흡연이 위험 인자가 됩니다. 흡연 자체가 대장 직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대장 직장 선종을 증가시키며 선종 제거 후에 또 재발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흡연자가 많은 남성에서는 특히나 선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 흡연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선종이 재발해서 내원하는 남성분들 대부분이 흡연자인 경우가 많아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시는 분들께서는 금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음도 문제가 됩니다. 가끔 마시는 술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매일 술을 마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비만하면 또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높게는 4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둘레 증가도 대장암의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또한 이 비만 자체가 대장 직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와 같이 육체적인 활동이 적은 직업에 종사할수록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검사로 대장암을 알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암의 검사는 대장암이 걸렸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검사와 암이 발견되었을 때 대장암의 심한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장암을 선별하는 바로 대표적인 검사가 분별 자멸 검사입니다. 이 분별 자멸 검사 한 번씩 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혈액이 변에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혈액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서 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는 대장암으로 바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분별 자멸 검사는 음식물, 예를 들어서 고기나 익히지 않은 과일, 야채 및 약재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좀 검사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장 조영술도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장 정결 후에 항문을 통하여 바륨 조영제와 공기를 주입하여 이렇게 대장에 얇게 도포한 뒤 엑스레이도 대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검사법입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대장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 정결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변이 남아있는 것이 꼭 대장 벽이 울퉁불퉁하게 종양이 생긴 것처럼 모양이 착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장 정결 상태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힘든 장 정결까지 시행하면서 하는 검사이지만 내시경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서 최근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장암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직접 장 정막을 관찰하는 S자 결장경 및 대장 내시경입니다.
S자 결장경은 말 그대로 항문에서 30에서 40cm 상방에 S자 결장과 직장만 관찰하는 방법이고, 대장 내시경은 내시경으로 접근 가능한 맹장까지 전체 대장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진단율이 높고 검사와 진단 그리고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용종 절제술을 바로 즉석에서 시행해서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장 청소를 위해서 약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장이 종양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용종 절제술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시기 전에는 검사를 해줄 그 전문가와 상의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세의 남성분이 수일 전부터 대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불러와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처럼 대장에 혹이 있고 이로 인해서 장에 구멍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요새는 수술 방법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한 약제도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될 수 있는지는 병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암의 심한 정도를 병기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병기를 구분하고 병기가 높을수록 다소 완치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대장암이 진단되면 그래서 이 병기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부 CT입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대장을 파고든 정도나 주변 장기로의 침범 및 전이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검사지만 방사선 조사 및 조영제 부작용 등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중요한 관략근이나 주변의 방광, 남성에서는 전립선, 그리고 여성들에서는 부인과 장기들의 침범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MRI 같은 검사도 흔하게 시행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페트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혈액으로는 암 태아성 항원 검사 CEA라는 항목이 대장암을 알아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 있다고 다 대장암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유방암, 폐암, 간암이나 또 흡연자 그리고 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어서 정확한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 있고 만약에 최근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한번 시행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은 대장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재발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CEA 검사를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장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분별 자멸 검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진 연령과 검진 주기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가암검진 사업은 대장암 환자를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초기의 대장암이나 용종 등은 종종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별 자멸 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50세 이상에서는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여 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다음으로 대장암의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흡연, 음주, 비만 등 조절 가능한, 즉 내가 줄일 수 있는 위험 인자를 피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대장암의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대장 직장암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일과 시간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의 신체 활동도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 등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의 위험도를 낮춥니다. 섬유소는 대장 내용물을 희석시키고 또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서 대변 부피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20g의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로 따지면 하루에 20개, 토마토로 따지면 10개 이상 섭취해야지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일 그리고 야채 종류별로 골고루 이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칼슘은 담즙산, 지방산과 결합하여 대장 상피세포에 담즙산이나 지방산이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칼슘 섭취량이나 섭취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도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혈 경향을 만듭니다. 따라서 위, 장, 뇌출혈 등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러한 위험보다 이익이 큰 경우 선별적으로 복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용종 절제술을 한 번 이상 시행받은 유명인들입니다. 여러 식품 및 약제를 통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종 단계에서 발견을 하여서 용종을 제거하여 대장암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별 자멸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